오늘 사실 녹음을 다 마쳤는데 엔비디아 주식이 토큰화돼서 INX에 상장된다는 뉴스가 오피셜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먼저 뉴스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특집으로 엔비디아 주식이 토큰화돼서 상장되는 거죠. 그거를 한번 어떤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구성이 되는 건지 어떻게 상장이 되는 건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준비가 잘 되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을 거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 플랫폼에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고 크립토 거래를 할 수 있고 토큰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는 사실 세계 유일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플랫폼이라는 타이틀을 또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사실 뉴스를 많이 준비해 놨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다음 시간에 전달해 드릴 겁니다. 먼저 앞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시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플립입니다. 지난주에 영상이 날아가서 조금 속상했는데 이번 주는 국내 영상에 이어서 해외 뉴스를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사실 LWA 회사 소개하는 거나 초중급 스터디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뉴스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은 요 산업이 빨리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산업을 준비하거나 혹은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해외 뉴스를 특히 주의 깊게 봐야지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갖다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국내에서 토큰증권 이야기 지금 뉴스 보면 어디랑 증권사랑 어디랑 협업했다 그런 뉴스밖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서 불만이다, 제도화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불만들 그런 거밖에 없는데 해외 뉴스를 보면 좀 보는 시각이 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뉴스가 있을 때는 중점적으로 계속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관심 있게 토큰 증권 시장 자체를 보시는 분이나 혹은 이런 업을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외 이메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DM을 주셔도 좋고 해외 상장하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전달 드리겠습니다. 코인데스크에서 나온 뉴스고요. 컨센서스 얼마 전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 쪽에서도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컨센서스가 5월 말에 텍사스 어스틴에서 개최됐고요.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큰 웹3 행사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뉴스 나온 것 중에 하나 보면은 트레디파이 돌진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그냥 단순 번역한 건데 이게 그런 의미죠. 트레디파이라 그러면 트랜디셔널 파이낸스거든요.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가 트랜디셔널 파이낸스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전통 금융권, 골드만삭스, 블랙락, 우리나라의 제도권 은행들 이런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 골드만삭스도 디지털 자산 팀을 가지고 있고요. 이 토큰화 제도적인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요약된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서 이제 크립토 소매 거래에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켰다. 사이즈가 있는 트랜디셔널 파이낸스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 거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리고 크립토는 금융 시스템 일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매우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트코인 ETF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소매 거래라 하면은 저희 같은 일반 기관이 아닌 투자자들이 하는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관심을 되게 광범위하게 증폭시켰다. 이 ETF라고 하면은 그냥 비트코인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ETF를 만들었다는 거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더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투자자가 보호되는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내가 사고 내 지갑에 개인 지갑에 보관해서 잃어버리면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그거랑 다르다. 대신에 수수료를 좀 떼가지만 기관에서 자산 보호를 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ETF 승인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게 비트코인 ETF가 시발점이 돼서 결국에는 이더리움 ETF도 선물거래소죠. 그러면 뉴욕 증권거래소, 르카 및 나스닥 같은 거래소에 신청서 승인을 했는데 아크 인베스트, 돈나몬이 있는 데죠. 비트와이즈나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워너비 발행자라고 할 수 있죠. 얘네들이 수원 서류를 통과하는데도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INX가 셀링을 했다고 들었죠. 그래서 증권으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면 S1 아니면 F1입니다. 요거는 이제 S1을 통해서 했다는 거고요. 구체적인 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리죠. 국내냐 국외냐 뭐 그런 차이거든요. 간단한 겁니다. 이 RWA라는 사실 관점이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이 토큰 증권이 국한된 거라기보다는 좀 확장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크립토까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증권인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제가 비트코인 뭐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이유는 비트코인은 크립토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이 비트코인 ETF는 증권입니다. 여기 보면 N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 수 있죠. 이더 ETF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시장에서 골드만삭스라는 거대 기관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RWA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잠재적인 투자자가 더 많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암호화폐가 은행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든지 이런 도발적인 질문이 있었는데도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 임원이 나와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다. 잠재력을 보고 있다든지 뭐 MMF나 뭐 파생상품 뭐 레포를 생성하는데 담보로서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토커나이제이션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한다면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회사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하고 결을 같이 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뉴스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뉴스는 Unstoppable RWA를 위한 최초의 토큰화된 ID 도메인을 출시했다. 이 도메인명 뒤에 이제 WRKX가 이제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RWA 위에서 토큰화된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흥미롭네요. 쇼피파이 같은 데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이 분산 원장, 여기 이제 웍스라고 부를까요? 이 웍스는 최상위 도메인 출시로 분산형 웹에 고유한 홈을 갖게 됐다. 그래서 암호화폐나 NFT 송수신을 하게 됐을 때 자기 자사 지갑 앱에 원활하게 통합이 된다. 뉴스만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다는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와 봤는데 보수 중이라서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네요. 그런 도메인도 생겼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스퀘어에서 토큰화된 자산 1억 달러를 달성했다. 디파이 런치패드를 공개했다. 부동산 관련된 걸로 보이고요. 이 블록스퀘어라는 데서 21개국 이상의 레스토랑, 호텔, 의료시설, 아파트, 주차장 등을 포함한 118개의 자산을 토큰화했다. 그런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는 조금씩 써 있는데 보면 자사의 성공이 유럽 토지 등기부의 토큰화된 부동산 거래 공증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조와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시스템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또한 결국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23년 9월이면 작년이죠. 작년에 세계 최초로 부동산의 공증 토큰화를 실행하고 슬로베니아 토지 등록을 통합을 했다. 그래서 최초 이정표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틸리티 토큰을 가지고 있나 봐요. 이 블록스퀘어가 BST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이렇다는데 한번 볼까요? BST라는 토큰을 가지고 있고 전체 순위는 한 1000등 조금 넘네요. 이더 스캐닝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이죠? 그리고 최대치로 봤을 때 가격이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1년 새 성장이 많이 했네요. 뭐 한 2배 정도의 성장이 있었다. 그 회사 플랫폼이거든요.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게 조금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보면은 어떤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지 나오고요. 이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게 이더리움 베이스이면서 IPFS를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IPFS 어디선가 많이 봤죠? IPFS라 하면은 파일코인 혹시 아시면은 잘 이해하고 계실 건데 여러 컴퓨터에 분산돼서 이렇게 저장하는 형식입니다. 일단은 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전통적인 자본 스택에 새로운 조각을 추가한다. 토큰화를 여기다 추가한다는 거죠. 10% 정도. 부채, 우선주, 모통주가 있는데 토큰화를 10% 정도 끼워 넣는다. 되게 흥미로운 프로젝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화 플랫폼이죠. 폴터나파이는 4,800만 달러의 가치로 자금을 조달하고 스테이블 코인 프로토콜 리저보이버를 공개했다. 리저보이버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2020년에 설립된 회사고 처음에는 센트리퓨즈의 최초 발행자 중 하나로 운영이 됐다. 그러다가 메이커다오나 아베 같은 거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개인 부채나 기관 대출을 토큰화 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잘해볼게 하고 이제 나가서 만들었다. 그런 거고, 뭐 어떤 주식들, 비트코인 ETF, 주가 지수, S&P500 ETF 트러스트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품들을 출시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라이센스가 있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런 회사다라는 거고 살짝 들어와 봤거든요. 디파이를 기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 미국 국채 ETF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크레드불은 펀드를 완전히 온체인으로 토큰화, 구성 및 배포를 하는 최신 자산 관리자로 선정되었다. 누구한테 선정됐다는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센트리퓨즈 유명하죠. 센트리퓨즈에서 최신 자산 관리자로 크레드불을 발표했다. 크레드불은 플럼 생태계 투자자가 사용할 수가 있다. 플럼도 RWA 쪽에서 많이 나오고 또 여기서 레이어 2 블록체인이거든요. 이제 나올 때마다 일단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보고 있는데 종종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크레드불이라는 업체가 센트리퓨즈랑 사업을 좀 나눠서 하고 있다. 그거까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산 플랫폼 TVB는 폴카닷을 활용해서 금 토큰화를 확장한다. 굉장히 금이라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죠. 폴카닷을 왜 썼냐라고 하면은 좀 가용성을 높이고 유연성과 통합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니까 뭐 카르다노가 됐든 뭐가 됐든 통합하는 게 쉬울 거다라는 거죠. 다음 뉴스 보시죠. 플랭클린 템플턴, 이 여자분이거든요. 아마 제니 존슨을 써있으니까 맞겠죠. 제니 존슨이 있는데 언젠가는 모든 뮤추얼 펀드와 ETF가 블록체인에 포함될 것,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지금 아까 전에 골드만삭스 나왔죠. 그리고 또 플랭클린 템플턴 나왔죠. 이런 엄청난 규모의 회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블록체인에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 플랭클린 템플턴으로 운영되는 플랭클린 리소스의 사장 및 3대 가족 지도자는 향후 1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가장 파괴적인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토크나이제이션이다. 그것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위에서의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거죠. 이걸 좀 빨리 수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몸만 사리지 말고 계속 전자증권만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법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인식도 그렇고요. 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플랭클린 템플턴은 좀 21년도 맞는 것 같은데 그때쯤 해서 상품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필두로 다른 회사들이 많이 왔는데, 사실 최근에 온두나 이런 회사가 나오기 전에는 플랭클린 템플턴이 압도적인 1등이었습니다. 시장 파이를 다 먹고 있었죠. 어쨌든 뭐 글은 뭐 다 플랭클린 템플턴 잘났다 뭐 그런 얘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BIS는 프로젝트 아고라가 통신은행을 토큰화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프로젝트 아고라라는 게 있는데, BIS면 또 국제결제은행, 은행 위의 은행이라고 불리죠. 여기서 혁신 허브는 토큰화를 통해서 국가 간 결제를 전환하기 위해서 야심찬 프로젝트인 아고라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CBDC도 도매단이 있고 소매단이 있거든요. 이 도매단이라면 이제 중앙정부 안에서 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소매단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니까 한국은행이나 뭐 페드나 뭐 이런 데서 찍어내는 돈을 말하는 거고,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이 됐으면 이제 CBDC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뉴스가 의미가 있는 게, 이라는 데서 얘기를 하면은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BIS가 지금 국경간 통화를 생각하면서 프로젝트 아고라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진행하게 될 때는 KYC나 AML 같은 게 잘 적용이 될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BIS도 이 토큰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골드만삭스 있었죠. 프랭클린 템플턴 원래 하고 있었죠. BIS 완전 은행, 완전히 은행 위의 은행인 BIS도 토크나 하는 방법을 공유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뉴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걸 연속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INX가 엔비디아 잘 아시죠? 엔비디아 주식이 토큰화된 거를 INX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완비가 곧 돼서 발표를 할 거다라고 지금 메일들이 오피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떤 식으로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이 INX 플랫폼에 토큰화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지를 그 구조적인 면과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플립이었습니다.